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랑한영입니다. 오늘도 안검연축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하며 안검연축에 대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안검연축, 안검경련, 또 안구건조, 안검하수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안검이라는 것은 위에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해서 위 아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상안검, 위 상안검에 이 연축 당기면서 수축돼서 눈동자가 뜨기 힘든 증상입니다. 현재 알려진 원인으로는 대뇌 기저핵의 퇴행성 변화, 우리가 근육을 주관하는 대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눈꺼풀 근육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근육에 이상이 생긴 병. 어떤 이상이냐면 땡기고 수축되고 쪼여드는 그런 증상. 우리가 피곤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신경 쓰면 어깨가 한짐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많이 쓰게 되면 신경에 주관하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근육의 이상이 이 눈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실룩 이런 경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피곤하고 신경 쓰니까 좀 실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벼운 증상은 우리가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평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신경 쓰거나 과로하거나 내가 이 일상적인 것보다 좀 지나치게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흥분되는 상태, 신경이 흥분되는 상태가 됩니다. 신경이 흥분이 되면 신경이 주관하는 근육이 같이 흥분되면서 신경이 실룩실룩하면 근육도 실룩실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티졸이라는 흥분되는 호르몬,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내가 지나치 흥분이 되고 자꾸 열이 오르고 눈도 실룩실룩하고 지나치게 긴장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 그것이 다운시키면 흥분되는 상태가 가라앉고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 실룩거리는 게 많이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을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걸, 콜티졸을 내려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음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기질,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라든가 이제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A, B, C, D 굉장히 많은데, 비타민 D의 역할이 근육을 주관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지나치게 이제 떨린다든가 그럴 때 비타민 D, 또 이제 무기질,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같은 무기질 종류에서 특히 마그네슘 종류가 이렇게 어디가 흥분되고 떨리고 실룩실룩하고, 근데 다만 그것은 신경이 약간 흥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괜히 불안하고 열이 오르고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럴 때 무기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신경이 이제 흥분되는 상태가 아니라 신경이 과부하 걸려버리면, 신경은 근육을 주관하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대뇌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서 시신경에 이제 피복 껍질이 벗겨져서 생기는 질환이 시신경염증이듯이 내 몸에 있는 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끼리 서로 벗겨져서 만나서 합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신경 쓰는 거 상관없이 정도가 심하게 실룩실룩 합니다. 신경 안 써도 막 실룩실룩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선 두 개가 만나가지고, 전선이 피복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 피복이면 서로 스파크를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서로 까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면 막 합선되듯이 막 팍팍팍 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근육에서 계속 실룩실룩 하는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서로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서로 만나지 않게 뭘 끼워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피복이 벗겨진 거에 다시 이 땜빵을 해서 벗겨진 상태를 치료하거나,
또는 뭘 끼워서 서로 만나지 않게 하거나. 근데 근본적인 경우 왜 벗겨지냐면 과부하 걸린 겁니다. 신경이 흐를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우리가 100W라고 그러면 100W 흘러야 되는데 과도하게 200W가 확 이 전선에 흘러버리면 벗겨져 버립니다. 왜 과도하게 그러냐면 적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교감신경의 흥분, 적당한 정도의 틀어짐이 아니라 확 틀어져서 그걸 주관하는 신경이 부하가 확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비유하면 이제 청맹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머리에서는 두피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탈모, 특히 신경성하고 연관된 것은 원형 탈모, 그 부위만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다른 데는 머리가 이렇게 나는데 가운데만 뻥 뚫렸다든가 주변만 뻥 뚫려서 그 부위만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원형 탈모라고 그럽니다. 눈에서는 어떤 병이 오냐면 청맹증이라고 그럽니다. 눈동자는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구조적인 이상도 없고 그러는데 신경이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신경이 나가버려서 내가 뭘 보면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것을 이제 망막에 있는 혈관, 동맥과 정맥 혈관,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망막에 있는 신경.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세포들이 활동해야 되고 또 동맥과 정맥, 동맥의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망막으로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망막에 있는 세포와 조직들을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신경이 이제 두 가지가 잘해도 광수형체가 넉넉하고 또 이 혈관이 순환이 잘 돼도 신경이 제 역할을 못 해버리면 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로 우리가 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신경이 나가버렸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집으로 비유하면 전구가 나간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멀쩡해요. 뭐 수정체도 이상 없고 각막도 이상 없고 해부학적으로 눈은 이상 없는데 안 보여 버린다. 그 원인이 그냥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이 제 역할을 갑자기 못 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청맹증이라고. 눈은 멀쩡하다. 장님은 아닌데 눈은 멀쩡한데 갑자기 신경 쓰고 나서 안 보여버리는 신경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다행히 그 신경이 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시력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신경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신경이 모아져서 총을 이루어서 대뇌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 가운데 조금 손상이 오면 그래도 좀 보입니다. 근데 많은 신경이 손상돼 버리면 전선이 제 역할을 못 해버리면 회복이 안 돼 버려서 계속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경이 중요하고 신경의 직접적인 영향은 호르몬이고 호르몬 가운데서 코르티졸,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것은 무기질, 또 비타민 D, 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굴이나 조개나 또 문어나 쭈꾸미나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맵지 않게 싱겁게 시원하게 먹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신경이 벗겨지는 정도까지 간다 보시면 됩니다. 심하면 수술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합선이 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뭐 낀거 넣거나 아니 합선되어 있는 것을 아예 끊어져서 나머지 신경을 살리고 얘네는 죽여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검연측도 대뇌 기저역의 퇴행성 변화가 왜 오겠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자기 환경적인 거, 또 눈을 지나치게 쓰고 눈을 혹사한다든가 또 무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눈에 있는 이 근육이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해서 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 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룩 이렇게 심한 정도는 이제 벗겨진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신경이 벗겨졌다. 그만큼 그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왔거나 갑자기 그 스트레스를 확 받았거나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할 만한 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눈의 망막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혈관, 동맥과 정맥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동맥에
혈관에 병증이 생기는 것이 당뇨로 인한 이제 망막병증과 눈 중풍, 동맥의 정맥의 맥히가 하나 터지는 거, 황반 변성, 다 혈액 공급에 이상이 있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오는 병입니다. 안검 연축,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고 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또 우리가 이제 눈동자는 이제 머리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이제 3번, 4번, 6번 뇌신경이 눈에 있는 6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이 눈시신경이 아니라 뇌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제2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뇌. 그래서 콜티졸이 왜 흥분을 잘 이렇게 하고 그러는지,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에 예민하지 않은데 나만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한가? 왜 나는 스트레스나 이런 면역에 약한가를 생각해 볼 때 음식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뭐가 잘 나오고 가렵고 알러지가 있고 자꾸 뭐가 이렇게 몸이 장이 깨끗하지 않은가, 장과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가, 또 피가 맑지 않은가. 근본적인 경우는 장을 제2의 뇌라고 그럽니다. 뇌. 장은 이제 피부가 서로 이제 표리 관계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표리. 피부는 바깥에 있는 거고 그 안은 장이다.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하나는 똑같은 조직이 하나는 장으로 되고 하나는 피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은 우리가 대뇌가 신체를 주관하는 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또 장이 생기는 장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몸이 이 신체의 피도 맑아지고 모든 장기를 주관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실험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르트나 발효 음식을 한 달간 먹은 사람과 이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뭐 과자 먹고 뭐 먹고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입이 땡기는 대로 먹은 사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비교해 실험을 했을 때 이 장에 건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에 아주 반응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이 편안해야지. 우리가 그걸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이 편안하다는 말을 속이 편안하다. 그런 표현하면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장에 좋은 음식, 발효된 음식, 우리나라 된장, 청국장, 될 수 있는 음식 먹을 때 된장, 청국장, 발효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나또, 일본의 건강한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나또 음식의 생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발효된 음식, 숙성된 음식 많이 드시고 신김치, 신거 많이 드시고 요구르트, 같은 음료수면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요구르트, 발효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몸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안검 연축 치료하기 위해서 속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에 좋은 음식 잘 드시기 바랍니다. 화이팅!